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전자가 사실상 반도체 치킨 게임 또 시작해서 일본 도시바 메모리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현재 상황,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황 개선에 맞춰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긴급히 메모리 투자 재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속보인데요. 특히 낸드 시장에서 도시바 메모리가 라인 건설 마무리와 관련해서 최근 정전 사고와 시장 점유율 하락에 의한 수조 원씩 적자를 내면서 마감 공사 마무리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삼성의 이런 과감한 투자 집행으로 인해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현재 일본이 낸드 시장에서 또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반도체 시황 악화에 의해 3분기라는 긴 시간 동안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가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5만 원이라는 고지를 넘냐 못 넘냐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는데요. 실제 금요일 5만 원에 가까운 금액의 장 마감이 되었죠. 특히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외인들이 쓸어 담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제가 올해 초 말씀드리길 반도체 재고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 사이클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상저 하고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예상이 실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 시장 상황에 의한 반도체 수요 사이클이 이번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점으로 가냐 마냐에 의한 지표는 바로 낸드 값과 디램 값이었습니다. 실제 7월과 8월에 지속적으로 제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가격을 모니터링 해왔는데요. 실제 낸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고 D램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낸드 반등이 시기적으로 좀 더 빠르니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반등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재고 문제가 슬슬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발빠른 투자 계획에 대해 외인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현재 중국 시안 3D 낸드 공장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사실 3D 낸드를 생산하는 시안 제2공장에는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웨이퍼 생산 규모가 월 5,000장 정도 소규모의 파일럿 라인 구축에 그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뜬금없이 월 5,000장이 아닌 그것도 6배 이상 늘어난 3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양산 라인 도입을 결정하고 연내에 실제 이런 대규모 생산을 위해 장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2단 최첨단 수준의 낸드를 양산할 예정으로 또 2021년에는 3만 장을 더 얹어서 웨이퍼를 월 6만 장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시안 제2공장에 투자 집행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연내 최종 투자 결정이 되는데요. 연 72만 장 규모면 이건 엄청난 규모의 라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최근 삼성에게 가장 큰 투자 문제는 바로 평택 P2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삼성물산이 평택 P2 라인 마감 공사 계약을 9월 초에 공시했어요. 공사 종료일이 내년 2월 말인데요. 아마 실질적인 공사 종료는 올해 말이면 끝날 것 같고 내년 초까지는 아마 이 라인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좀 맞춰지겠죠. 이 공사 종료의 의미는 결국 삼성이 P2 공장을 활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삼성은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 회복세의 바람을 타고 시안 공장에 추가적인 투자를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평택 P2 공장의 활용도가 사실 삼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D램을 우선적으로 생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라인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요. 일부분은 D램과 일부분은 낸드로 생산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미 낸드는 시안으로 투자 집행을 했으니 D램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기에 P2 공장에 D램 라인이 투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P2 공장에 신규 설비 위주로 이렇게 들어온다기보다는 기존 화성 D램 라인의 설비들을 가져오면서 부족한 부분의 설비만 추가적으로 발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선 화성 D램과 낸드 라인들을 최종적으로 평택과 시안으로 옮긴다는 삼성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운드리 라인의 부족도 한몫 차지하는데요. 현재 삼성이 또 하나의 캐시카우로 보고 있는 시장은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바로 CMOS 이미지 센서 시장입니다. 실제 이 CMOS 이미지 센서가 최근 중국 샤오미,
오포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걸로 발표가 났죠. 중국 스마트폰 수요에 맞춰 보았을 때 최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수가 적어도 2개에서 최대 3개, 4개 이상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운드리 팹 개수가 부족한 삼성은 기존 기흥 라인을 이용하면서 화성 라인 한동을 긴급히 전환해 사용할 정도로 CMOS 이미지 센서의 사업이 삼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겐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센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제 일본 소니가 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1등인데 삼성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사업을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따내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단지 물량 문제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 시장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거든요. 결국 화성의 D램 라인 하나가 삼성이 짜놓은 계획대로 아마 평택 P2 공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D램 라인이 하나 넘어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되는 라인은 아마 파운드리 사업부의 CMOS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투자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인지 최근 마이크론 또한 대만 D램 라인에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와 더불어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 마이크론의 투자 집행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일본 아베와 미국 트럼프가 둘이 밀월 후 작정하고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리려는 심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가 맞다면 마이크론은 7월과 8월이 아니라 작년부터 적자를 무릅쓰고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를 집행했어야 합니다. 치킨 게임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그 마음을 먹었다면 훨씬 더 빨리 죽여야 했으며 이젠 한국 반도체를 죽이기엔 미국 본인들도 얻는 것이 너무 많고 한국 반도체가 사라지면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삼성과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론이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본 히로시마 공장 팹 15가 모든 기술 노드에 해당하는 마더팹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대만 본사 팹 11이 그 외의 노드를 맡아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경우는 실제 삼성전자를 따라잡으려 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를 추격하는 그림이 큽니다. 우선 이 규모가 너무 다르고 점유율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삼성을 당장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이크론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에게 있어서 꽤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히로시마 공장에서는 일제 D램을 생산하려고 계획 중이고 대만 공장에서는 현재 시장의 주력 제품인 1Y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집행 중이거든요. 실제 최근 3분기 마켓 슈어를 보면 마이크론이 꽤나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도시바 메모리와 SK하이닉스는 당분간 투자적인 움직임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도시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요카이치 공장 Y6와 북상 신공장의 파일럿 라인 설치 이후 양산 투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집행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업체만이 살아남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편리한 기술들이 등장해 왔는데요. 근 20년의 역사를 본다면 사라진 일본 업체들과 독일 업체들만 봐도 그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사보다 선행설비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낸드 시장에서 도시바 메모리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더욱 뺏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그리고 기계공학 같은 반도체와 관련된 전공들을 좀 이수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원서를 한번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바로 램 리서치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저 같은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해외에서 근무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경우 램 리서치와 컨택을 해서 꽤 좋은 조건으로 제의를 받아 취업을 하신 선배님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램 리서치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셔야겠는데요. 반도체 붐이 일기 시작하는 1980
1980년대부터 세계 반도체 발전과 이윤 창출을 위해 세워진 약 30년이 다 되어가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반도체부터 현재의 반도체까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모든 공정들이 가능하게끔 설비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함께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램리서치는 전 세계 약 20여 개국의 반도체 지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임직원만 약 만여 명에 이르는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입니다. 한 해 반도체 장비 매출만 거의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램리서치의 연구개발센터를 지사 R&D 센터도 아닌 그것도 본사 R&D 센터를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엄청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부분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인데요. 우리나라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기타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과 협력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반도체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 시기가 참 재미있게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시장에서 탈일본화하겠다고 발표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이제 답이 딱 나오시죠? 지금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제공하고 있는 설비,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정밀 반도체 부품 소재 등을 램리서치가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슬슬 더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이죠. 이 시장을 잡으면 램리서치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부분에서 그 입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생산 기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은 램리서치는 높게 산 거예요. 앞으로 향후 수십 년 이상 반도체 기술로서 한국을 넘을 수 있는 국가와 업체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램리서치가 이렇게 우리나라와 앞으로 계속 협력을 한다면 극한의 기술을 우리나라와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고 반도체 미세화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혀도 단독적으로 어렵게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력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거죠. 이미 램리서치라는 회사는 사실 많은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생산하지만 특히 반도체 패턴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공정인 에칭, 즉 식각 공정에서 두각을 보이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패턴은 점점 더 미세화되고 있고 사실상 3나노까지 개발이 되었지만 그 이하로 추가적인 미세화가 가능하다고 현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반도체 공정과 전혀 다른 반도체 장비가 필요합니다. 최근까지 사용한 장비와 공정은 이제 못 쓴다는 소리예요. 쓸 수야 있겠지만 좀 장비적으로는 전혀 다른 장비가 필요한데 이제 원자 단위로 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마도 더 미세화하기 위해서 이젠 극자외선 노광까지 활용해서 더블 패터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원자 단위의 식각, 즉 아토믹 레이어 에칭 장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실제 공정에 원자 단위로 진행되는 공정이 있긴 합니다. ALD라고 불리는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 즉 CVD 공정에서 원자 단위의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덮는 것까진 기술적으로 해결했지만 원하는 부분을 아주 작게 원자 단위로 식각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현한 회사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개발하려는 제품들은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램리서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런 개발 방향도 노렸겠죠. 또한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해결을 해주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줘서 더 좋은 상황입니다. 램리서치의 이런 반도체 장비는 오직 램리서치 부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 소재도 들어가고 미국 소재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소재도 들어갑니다. 이런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서 파츠가 되고 파츠 하나하나가 모여서 장비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번